수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코너에 몰린 김종필. (1962년 5월) 증권거래소는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대행 결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40억 환을 증자하기로 하고 그 가운데 5억 환을 공모했다. 이때 증권거래소 주식, 즉 대중주는 액면 가격이 5전인데 그 70배인 35환선에 거래되고 있었다. 증권거래소는 주당 14환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식 청약을 받았다. 인파가 몰리기 시작했다. 청약 전날 밤 증권회사와 은행 주변의 여관방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만원이었다. 증권시장도 활성화시키고 그 틈을 타서 합법적으로 재건동지에 창당자금을 마련한다는 정보부 측과 증권투기사 윤용상의 구상은 증권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데까지는 성공한 것이다. 증권회사들이 매도 측과 매수 측으로 나뉘어 일대 공방전을 펼치는 데 따라 주식값은 무섭게 치솟았다. 3월 말 9환 20전이던 대증주가 한 달 뒤에는 당일 결제 거래에서 42환 50전, 선물 거래에서는 60환으로 올랐다. 4월에는 거래액이 1180억 환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 1020억 환은 결제를 나중에 하는 보통 거래였다. 현금과 현물의 뒷받침이 없는 이른바 공매도 성행했다. 무턱대고 거래 약정을 한 뒤 증거금만 내놓고는 결제 당일까지 정산하지 않는 금액이 4월 17일 현재 22억 6천만 환에 달했다. 증권거래소는 주식을 판 사람이 결제 예정일에 주식 현물을 가져오면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더라도 매도인에게 대행 결제를 해주게 되어 있었다. 결제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권거래소의 대행 결제 자금이 달리기 시작했다. 증권거래소는 재무부에 20억 환의 융자를 신청했다. 20억 환은 금융기관 대출 한도액을 초과하는 액수였다. 4월 18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증권거래소가 증자를 통해서 20억 환을 갚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한도 외 융자를 승인했다. 그 열흘 뒤 증권거래소는 또다시 30억 환의 추가 융자를 요청했다. 당시는 통화개혁을 앞두고 있을 때였다. 정부에선 대사를 앞두고 증권시장이 마비되면 큰일이라고 생각했다. 4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격론 끝에 추가 융자도 승인해주었다. 정부는 이제 증권시장의 인질이 되어버렸다. 5월의 주식거래는 드디어 2510억 환에 달했다. 지난 6년간의 총 주식거래액 2740억 환과 맞먹는 거래액이었다. 주식의 등락이 심하니 거래 약정을 해놓고 결제를 하지 않는 매수자가 늘어났다. 5월 말을 앞두고 매수자가 결제를 못해서 증권거래소에서 대신 지불해야 할 금액이 691억 환에 달했다. 이 중 60%는 보증금으로 받아놓은 적립증거금으로 충당한다고 해도 230억 환의 융자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5월 30일 회의를 열고 융자건을 승인했다. 그런데 이 돈이 풀려나가도 증권거래소에 의한 대행결제는 완결되지 못했다. 다시 100억 환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이 일었다. 결제 자금이 바닥났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식값은 곤두박질쳤다. 그러는 사이 증권시장은 월말 대행결제를 다하지 못해 파탄이 나고 말았다. 증권시장이 부도가 난 것이다. 천병규 재무장관은 박정희 의장, 송효찬 내각수반, 유원식 최고위원과 협의한 뒤 6월 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또다시 소집했다. 유원식 최고회의 재경위원이 참석하여 내가 전 책임을 지겠으니 긴급 융자를 승인해 주시오 라고 강권했다. 증권파동의 중심 인물인 강성원도 회의장에 나가서 정보부의 위세를 과시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100억 환의 추가 지원을 승인했다. 이 돈으로 5월 말에 결제기일이 도래한 주식거래 대금을 겨우 지불할 수 있었다. (6월 4일) 증권시장은 개장되었으나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6월에 결제기일이 도래하는 약 392억 환의 거래 약정액이었다. 송효찬 내각수반은 6월 5일 재무부 장관에 내린 지시각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송 수반은 이 각서에서 재무장관에게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정확한 보고를 상부에 올리지 않았다고 힐책하고 파동을 일으킨 책임자의 처벌을 지시했다. 박정희 의장도 6월 7일 송효찬, 천병규,
유원식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이 지시에서 그는 6월 말까지 결제기한이 도래하는 주식거래를 해지시키도록 했다. 박정희 의장의 지시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약정 가격의 약 3분의 3을 해지 가격으로 정하고 6월 결제 도래분의 거래를 모두 무효화시켰다. 6월 10일 통화개혁으로 증권시장은 휴장에 들어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증권 파동으로 떼돈을 벌고 떼돈을 날렸다. 증권시장이란 것은 믿을 수 없는 투기판이란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게 됐다. 증권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기까지는 10년을 기다려야 했다. 6월 16일 박정희 의장은 송유찬 내각수반, 김종필 정보부장, 천병규 재무장관, 유원식 의원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송유찬은 천 장관을 비난했다. 근자에 들어서 재무장관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시를 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천 장관은 정면에서 반박했다. 송수반은 증권 파동이 일어나고 통화개혁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대두하니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양자가 국사를 둘러싸고 상하 분쟁을 일으켜 정부의 위신을 추락시켰으니 1도 양단하십시오. 박정희 의장은 이날 송유찬 내각수반, 천 재무장관의 사표를 수리한다고 발표했다. 이틀 뒤 박정희 의장은 자신이 잠정적으로 내각수반에 겸임하고 재무장관에는 김세련을 임명했다. 송유찬이 천병규 장관을 질책한 것은 천 장관을 조종하고 있다고 본 김종필 부장에 대한 간접적인 비난의 다름 아니었다. 천병규 장관은 혁명 세력 내부가 한 덩어리의 바위가 아니라 수개의 분파로 대립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민간 강요는 자주력이 없는 일개의 사무적 기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고 회고했다. 송유찬 수반은 통화개혁과 증권파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적이 없었다. 그런 그가 유원식과 김종필이 벌여놓은 일에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퇴진하였으니 가슴속엔 원한이 쌓일 만도 했다. 1년 뒤 그는 반격으로 나온다. 한편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재건동지회 비밀조직 및 증권파동으로 허점이 노출되면서 이주일 최고회의 부의장, 김동하 재경위원장으로 대표되는 함경도 세력과 김종호 육군참모총장, 김재춘 합동수사본부장의 군부 세력으로부터 도전을 받는다. 6월 말 김재춘은 김종호와 함께 박정희 의장을 찾아가 그동안 수집한 정보부의 월권 행위를 낱낱이 보고했다. 군, 검, 경, 합동수사본부장인 저에게까지 무장한 특공대를 따라붙여 겁을 주는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떤 행패를 부리겠습니까? 강제 수사를 해서라도 정보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진 의혹을 풀어줘야 합니다. 김종호 총장도 하루빨리 민심을 수습하는 조치를 취하여야겠습니다 라고 거들었다. 박 의장은 알았어 하고는 다시는 말이 없었다. 두 사람은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박정희 의장은 김재춘에게 전화를 걸어 김종호 총장과 함께 최고회의로 들어오라고 했다. 박 의장은 두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꺼냈다. 김재춘 장군이 중앙정보부를 좀 맡아줘야겠소. 이 혼란한 상황을 수습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각별히 부탁하는 것이오. 김재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고 한다. 김종필과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소극적이던 박 의장이 이런 결단을 내린 배경이 궁금했다. 그럼 김종필 부장은 어떻게 하시고요? 그 사람은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현직에서 물러나 의장 보좌관으로 있도록 하지. 김재춘은 의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의혹 사건의 배후 책임자로 김종필 부장이 꼽히고 있고 자신이 정보부장이 되면 김종필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과연 거기까지 생각해요 이런 인사를 결심한 것인지. 다음 날 김종호 총장과 김재춘 본부장은 다시 박 의장에게 불려갔다. 김재춘 장군, 어제 내가 모처럼 부탁한 정보부장 이야기는 좀 어렵게 됐소. 어렵게 되다니요? 그게 말이요. 박정희는 생각을 바꾸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었다고 한다. 간밤에 최고회의 안에 648기 출신 소장파들이 자신을 찾아와 밤새도록 설득하더란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그러지 않아도 신당 문제로 곤경에 빠져있는 김종필 부장을 매장하는 결과가 됩니다. 후임에 김재춘을 앉히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 혁명 주체 세력은 와해되고 맙니다. 절대로 안 될 말씀입니다. 카카, 우리는 한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공동 운명체입니다. 서로 치고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